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9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H3 로켓 개발 지연 제트 여객기 좌절은 일본의 유능한 이공계 인력 부족이 원인입니다. 반응이 뜨거워 접속 랭킹에 올랐군요. 일본이 최근 신형 로켓 발사에 실패하고 제트 여객기 개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과학기술을 선도하던 이미지가 무너졌는데요. 이를 한탄하는 칼럼이 나왔군요. 반응이 처절한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또다시 일본의 과학기술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2월 17일 H3 로켓을 발사하지 못한 것이다. 주 엔진은 불이 붙었지만 뒤이어 불이 붙어야 할 고체 로켓 부스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시스템이 이상을 검지해 착화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라고 한다. 신문 중에는 발사 실패라고 제목을 붙인 곳이 있었지만 작사 담당자는 실패가 아니라고 말한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상을 검지해 설계대로 정지했으니 실패가 아니라 중지라고 하는 것 같다. 실패라고 보도한 교도통신 기자가 인터넷상에서 비난을 받고 실패는 성공의 근원이라고 발언한 문부과학상도 해명에 바빴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불리는 것이 체면 문제라는 것인가? 또 실패라는 말에 반응한 네티즌들도 일본은 실패할 리 없다는 생각이 있는가? 배후에는 일본의 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신화가 깔려있는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H3 로켓 개발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H3는 작사가 민간과 개발 중인 차기 기간 로켓으로 설계 개발 단계부터 민간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체적 역할을 해왔다. 운용 후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한 발사를 수주하는 걸 노리고 있다. 이른바 신개념 개발 로켓이다. 애당초 2020년도에 1호기 발사를 목표로 했지만 문제가 발견되어 2020년 9월 연기를 결정, 2021년 중 발사한다는 목표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2022년 1월에 재차 연기, 겨우 이번에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또 무산됐다. 이제 일본의 과학기술은 세계 유수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최근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다. 같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난 2월 7일 오랜 기간 개발을 진행해온 국산 최초 소형 제트 여객기 스페이스 제트 사업 철수를 발표한 것. 이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용 운행에 필요한 형식 증명 취득이 예상보다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있고, 시장이 변화해 사업화가 어려워졌을 뿐 일본의 기술력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진입에 1조 엔을 들인 사업에서 제품을 내놓지 못했다는 사실은 무겁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6년 대형 여객선 사업에서도 철수한 바 있다. 조선소 현장에 인력이 부족한 등 앞을 내다보는 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2,400억 엔에 이르는 손실을 냈다. 이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는 한 회사의 문제로는 정리할 수 없는 사태일 것이다. 일본의 과학기술은 세계 유수라는 신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일본은 언제부턴가 돈을 다루는 사람이 가장 잘 나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노예인 사회가 됐다. 돈 자체는 사회에 아무런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는데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가치관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돈이 없어도 물건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즉 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 정당한 보수로 보답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려면 돈을 다루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가 됐다. 돈을 다루는 사람이 사회를 올바르게 꾸려나가기는커녕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사회가 돼버렸다. 우수한 사람일수록 돈을 다루는 쪽으로 나가려고만 하니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도태되고 일본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 일본은 실패가 적은 사람 이퀄 우수한 사람이 되었으니 경제성장도 수입도 오르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위험이 낮은 성공은 가치도 낮기 때문입니다. 야마나카 교수가 향후 일본에서 노벨상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연구는 피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적고 그런 사람은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결국 아무리 이공계 인재를 늘려도 실패를 몰아세우는 일본인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가치 있는 혁신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미쓰비시 제트에 대해서는 기술자보다 기획, 영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가가 필요하니까 거점을 미국에 두고 개발했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어떻게든 하려다가 인가를 못 받은 거죠. 혼다 제트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H3 로켓은 잘한 편이에요. 인구, GDP로 비교하면 서구나 중국과 큰 격차가 나는 가운데 이 수준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일본 기술자가 받는 푸대접은 정말 큽니다. 도쿄대 출신 기술자들은 국립의대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봉급은 의사는커녕 은행, 상사, 출판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입시는 물론 대학에서 하는 공부량은 문과에 비할 바가 아닌데도요. 일본은 자원이 적어 기술 입국에 중점을 두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전 청년 시절에는 자연계 학생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시 미래에 큰 댐을 짓는 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평화로워지고 안정된 사회가 되자 인문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H3 로켓에 관해서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펜슬 로켓부터 시작해 도전한 지 벌써 50년이 됐군요.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패라는 말보다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위기 관리를 하는 기술의 진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자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힘내세요. 미국의 신형 아르테미스 1호도 비슷한 느낌이었죠. 애당초 2018년 후반 발사 예정이었는데 용접 문제로 지연돼 2020년이 되었고 또 자꾸 연기되어 결국 완성된 것이 작년 8월이었죠. 하지만 당일 카운트다운 시작 후 이상이 발견되어 중단되었죠. 다음 달 재발사를 시도했으나 다시 이상이 발견되어 중단되었고 가까스로 11월에 드디어 발사되었습니다. 로켓의 신규 개발은 미국에서도 힘든 일입니다. 같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스페이스 제트와 연결시키고 싶겠지만 이야기가 달라요.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이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20%에 그치는 것은 이런 과학 성과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선택한 진로지만 성과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풍조에 힘이 빠졌을 것이다. 결국 예산을 삭감하는 정치인, 정상 작동하여 긴급 정지한 상황을 실패라고 깎아내리는 보도 자세, 이런 걸 보고도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할까? 일본의 유능한 이공계 인재가 부족한 원인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닐까? 사회에서 기술자, 과학자가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우대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도 늘지 않고 훌륭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내가 속한 업체는 2,000명 규모인데 기술직 출신 이사가 없다. 벌써 20년째 그 상태다. 당연히 회사의 키잡이도 과학기술적 판단 요소를 중요시하지 않고 장래 전망은 주판 계정만으로 판단한다. 지금 일본 전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돌쇠 한마디. 그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들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본성이겠죠.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